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멘토의 투자노트 이정호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기대감을 안고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막상 장 막판으로 가면서 좀 많이 안 좋아졌던 모습도 나왔는데요. 장 초반에 좀 힘을 발휘했던 부분은 누가 뭐래도 한은에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중국처럼 부양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이 없이 약간 금리 인하로 딱 해가지고 뭔가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실망 매물이 조금 나왔다. 그리고 오늘은 약간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간의 약간 불안 심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오늘 장에서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이게 워낙 중요한 부분이죠. 미국에서도 지금 금리 인하 빅컷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금리 인하가 언제쯤 되는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좀 빨리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누가 뭐래도 지금의 물가를 어느 정도 너무 올라가니까 이걸 좀 잡기 위해서 한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내수 경제나 이런 부분이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요즘 뭐 배춧값이 뭐 10,000원이다, 20,000원이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의 소비 심리나 이런 부분이 많이 굳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해결할 필요는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제는 좀 더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이제 한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 물론 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하 정책을 변경됐고 지금 3.5%에서 3.25%로 바뀌었던 부분,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는 뭐 또 내년에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나온다라고 하면은 경기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올려주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 있고, 이 0.25%를 낮췄는데 가계대출 이자는 연 3조 원 정도 감소를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많이 감소된 만큼 내수 시장 경계가 좀 더 활성화가 되면은 좀 더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장으로는 중요했던 거는 뭐 어떻게 보면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제일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한국 작가 최초로 이런 수상을 했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해 드리는 부분 중에 뭐냐, 세계 최초 이런 단어가 주가에 영향력을 많이 끼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이때까지 알 수 없었던 부분, 그러니까 기존에 뭐 한강 작가님 말고 다른 분이 노벨 문화상을 탔을 경우에 그때 주가가 얼마만큼 올랐냐 라고 본다면 없던 경험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부분이 저는 주가 탄력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관련해가지고 출판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다. 여기서 이제는 옥석 가리기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 당분간의 상승 흐름은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우리가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으로는 좀 더 보유하면서 들고 가시는 전략도 괜찮다. 오늘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안 좋은, 너무 뜬금없는 종목들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저는 충분히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내가 고점에 들어가서 물려서 주말 동안에 너무 고생할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다음 주 장에 더 좋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뭐 제약바이오 강세가 눈에 도드라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뭐 알테오젠 그리고 코스닥 시총 1위를 유지하면서 에코프로 비행과 격차를 많이 벌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제는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오늘은 ABL 바이오가 상승하는 모습세가 나왔어요. 거의 다 플랫폼 기업들의 상승세가 다 좋았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은 훈풍이 오는데 여기서 한 종목이 좀 안 좋은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바로 HLB가 FDA 승인 관련해가지고 유한양행이 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금방 될 거야,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11%가 빠지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 뭐 실패나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이 좀 더 늦춰진 것 뿐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조정이 좀 더 들어올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 생각만 마시고 저는 좀 더
기쁘게,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익을 더 챙길 수 있었는데 못 챙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저가가 온다라면 충분히 저가 매수세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은 좋다. 물론 이게 실패로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무조건 탈출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HLB 관련해가지고는. 왜냐면 시총도 높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가는 종목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약바이오 업종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 종목만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왜냐면은 워낙 개별 섹터 경험이 되게 많아요. 물론 오늘 같은 장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올라주는 모습에 이런 부분도 다 나올 때도 있겠지만, 이 제약바이오라는 거를 크게 봤을 때는 개별 움직임이 제일 크다. 오늘 다 좋았다라고 하는데 HLB가 안 좋았던 이유는 누가 말해도 개별적인 악재가 나오면서 그렇게 됐다. 그렇다라고 해서 HLB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다른 제약바이오가 안 좋았냐라고 본다면 그건 또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분할 종목, 분할 매수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 종목에 담지 말라 뭐 이런 부분 하는데, 그거는 또 제약바이오에서는 저는 크게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우리가 한 방에 수익을 크게 보기 위해서 뭐 이런 종목들 FDA 승인 전에 들어가서 승인 나고 수익을 보고 나오는 전략, 이런 종목에 한 종목의 비중을 많이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실패했을 경우에 복귀가 못하는 부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로 분산 투자를 많이 하면서 가져가는 전략, 이런 부분이 좋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뭐래도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빨간불이 나와서 이런 생각도 들 수는 있겠지만, 오늘 뉴스가 나왔던 부분에 10월 초 반도체 수출이 호조가 나왔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월 달에도 반도체 관련 수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세. 그게 언제부터냐면 작년 11월부터 두 자릿수 증가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연도 들어가고 하반기 들어오고 나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생각보다 못 가면서 이거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삼성전자 HBM 언제 해? 자꾸 이러면서 많이 실망 매물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오늘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지만, 제일 중요한 우리 삼성전자 쪽에서는 아직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잘 안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는 한은에서 금리 인하를 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인 훈풍이 불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컬 테스트 이런 부분에 있어서 HBM 관련 매출도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실적을 다시 한번, 이번에 잠정 실적 발표 나오면서 조금 아쉬웠던 모습세가 있었지만 4분기 그리고 내년에는 기대치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AMD에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AI 칩을 공개를 했어요. 물론 AMD 관련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AI 칩은 엔비디아가 거의 80% 이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AMD도 못지않는 그래픽 GPU 업체인데 그거를 좀 따라가고 싶은 욕망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성능은 그렇게 블랙휠보다는 그렇게 좋지는 못한다라고 하는데, 워낙 블랙휠 소유가 높기 때문에 AMD 쪽으로도 수요가 들어가지 않을까,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메리트가 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졌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훈풍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 그 증시를 말씀해 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 어떻게 보면 10월 달 들어와서 휴일이 계속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차트를 보면서 마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은 오랜만에 상승을 하냐 이런 부분이 느꼈을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분봉 차트를 보면은 장 초반에는 좀 괜찮았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장 막판으로 가면서 조금 안 좋은 흐름이 나왔고, 제일 중요한 거는 종목별 투자자를 보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가 제일 중요한데, 삼성전자를 보고 있으면 숨이 탁탁 막혀요. 네. 기간이 그나마 오늘 정도 사면서 양봉을 유지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지만,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진짜 무지막지 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이 언제 한번 이런 생각도 들고 있어요.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많이 산 개인들이 한 번 충격을 받고 많이 손절을 하거나 물량을 정리할 때 누군가가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만약 산다면
그때부터는 좀 더 주가 탄력이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좀 나와줘야 우리나라 증시가 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코스피 차트를 또 말씀해 드리면은 분봉상으로 보면은 장 초반엔 진짜 좋았어요. 저도 장 초반에는 이제는 좀 나아질 거다라는 기대감도 좀 만들어졌었는데 2600을 또 깨버리면서 2600이 지지 라인이 아니야? 약간 이런 부분도 생겼던 부분도 있습니다. 분봉상으로 봐도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지켜주려는 모습세가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그걸 오늘 막판에 빠지면서 좀 시장 분위기는 안 좋게 만들어졌고,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일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좀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제일 크고, 어제 제가 똑같은 방송 시간대에서 말씀해 드렸다시피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럴까, 이런 부분 되게 많이 했었죠. 근데 한중일 이 나라가 다 경쟁 상대다라고 말씀해 드리면서 중국은 부양 정책을 하면서 이제는 기지개를 피면서 올라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엔저 있을 때 계속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면서 올라갔다. 근데 우리나라는 막상 이 떨어진 주가를 올리려고 했던 밸류업, 너무 실망이죠. 생각보다 막상 깠는데 이거 뭐 밸류업 지수라고 뭐 해봤자 사고 싶은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던 부분, 그리고 다들 뻔했던 기업들이 들어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고 있냐 열심히, 그것도 아닌 부분, 생각보다 별로였다, 실망이 됐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 좀 증시가 조금 올라가려고 하면은 나오는 부분 뭐죠? 네, 바로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인버스를 사라고 하는데 그게 결코 우리나라 증시에 좋은 모습은 안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갖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우리나라 유동성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금리 인하가 됐어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올라갈 거다, 이런 부분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주식시장 쪽으로도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지금 너무 안 좋은 흐름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저는 조금 더 안정세는 있지 않나. 물론 오늘 장에서 더 빠지는 모습세는 나왔지만 코스닥에서 전체적으로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 뭐 코스닥 시총 상위인 알테오진 올라줬고,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도 장 막판에 매수세가 들어왔고, 제약바이오 쪽이 다 좋았고, 반도체도 좋았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이 시장을 넘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시장에서 좋다 하는 종목들을 잡고 들어가야 되냐, 아니면은 저가 있는 종목들을 들어가야 되냐, 이런 부분이 큰데, 저는 어떻게 본다면은 메인 종목들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나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제가 오늘 이제는 또 시장에서 봐야 되는 탁빛줄을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뭐냐? 바로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번에 이제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늦춰지면서 10월 10일 날 한다라고 했고, 그게 오늘 이제 공개가 됐는데,
생각보다 호평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사이버캡이다라고 나왔는데 요걸 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이쁘다. 테슬라는 역시 뭐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걸 계속적으로 추구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고 봤을 때 우리는 이제 기대를 해볼 수도 있고, 이 로보택시로 인해서 기존에 나왔던 제품 뭐 모델 3나 모델 Y나 이런 부분들도 다 로보택시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계속적으로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뭔가를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사이버캡의 장점은 딱 보면 내부를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부분이 없습니다. 네, 핸들이 없고 페달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운전을 안 해도 그냥 차에만 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택시나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가장 했던 거는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까지 갔던 부분, 누군가가 운전을 했던 부분을 이제는 로봇이 대처한다, 자율주행이 대처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져 나갈 때 우리 투자자들은 이런 부분을 좀 더 캐치해보면서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보택시 관련주들을 좀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오늘 장에서는 로보택시 관련해가지고 공개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실망 매물도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테슬라에서 로보택시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그럼 중국은 계속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기술이 더욱더 도약될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로보택시 관련해가지고는 오늘 장에 좀 많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기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 HLB도 나왔던 부분 중에 FDA 관련해가지고 승인이 좀 뒤로 밀려나가니까 지금은 팔고 그럼 그때 맞춰서 다시 들어가야지. 약간 우리 투자자 마인드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고 있고, 26년도에 이제 출범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장 초반에 좀 많이 올랐던 거는 가격대가 생각보다 되게 저렴하게, 네, 약 3만 달러 미만의 저가 모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동차라는 거는 한번 자동차를 살 때 전기차는 가뜩이나 비싸죠. 네,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 5천만 원, 6천만 원 더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더 비쌌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좀 더 해소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은 좀 만들어졌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세 번째로는 핸들 및 페달이 없던 부분, 아까도 보셨지만 그런 부분이 시장을 봤을 때 진짜 로보택시 시대로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자동차 미래지향적으로 갔을 때 추구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물론 관계된 법령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풀어야 될 숙제는 많지만, 기술이 어느 정도 진보가 먼저 된다라고 하면 각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냐면요, 엔드 방식입니다. 엔드 투 엔드 방식인데, 이게 뭐냐면 카메라에 수집된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데이터에 기반해 차량의 명령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방식이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카메라가 많이 달린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뭐 라이다나 아니면 카메라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이 훈풍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많은 기관들이 자율주행 시장이 얼마만큼 커질 거냐, 왜 우리가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나타냈던 부분이 2030년도에는 최대 1조 3천억 달러, 약 1750조 원을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보다 더욱더 커지고 이 자율주행 시장으로 간다는 거는 우리가 세상이 한 번 더 바뀔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진짜 뭐 200년 전에는 진짜 자동차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자동차가 생기고 보다 편하게 살았던 부분, 그리고 이제는 이 자동차마저도 다 누군가 로봇이 운전을 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동차를 운전을 하니까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제품을 살 때 들어가는 게 바로 물류비입니다. 물류비인데, 이게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부산에서 서울 이렇게 왕복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류비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인건비가 많이 안 드는 부분, 그리고 전기차인 부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혁신적으로 많은 제품 가격들의 다운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장으로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는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관련주가 왜 중요하냐? 누가 봐도 이제는 이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지, 그런 부분이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 구체과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국 화이자동차와 자율주행 기능 관련 기술 제휴를 했어요.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는 유튜브에만 영상을 쳐도 중국이 워낙 빨리 진행을 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의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기술력은 뭐 우리나라가 더 뛰어난 거 아니야? 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게 법적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강남을 가면은 뭐 자율주행 3단계다 하면서 움직이는 부분도 되게 많이 테스트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중국도 워낙 빨리 이런 부분을 캐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 캠시스는 이런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중국 기업과 기술 제휴를 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마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캠시스 오늘 장에서 흐름이 좀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많이 빠진 종목들도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줄 자리는 지켜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매물대 소화 과정을 거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 분도 크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바닥권을 조금 다지면서 계속적인 행보를 했던 부분, 이때를 이제는 오늘장에서 자율주행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세가 나왔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매물대를 돌파를 못했죠. 지금 있는 1,300원대 가격대 부분을 매물대를 돌파를 못해주면서 오늘 좀 빠져 윗꼬리를 만들어줬던 모습세가 나왔는데, 결코 저는 나쁘다라고 생각은 안 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직까지 시총은 너무 저렴하다. 아직까지 시총은 좀 저렴하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괜찮게 볼 수가 있고, 기업 분석을 보자면은 지금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대주주 지분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해드리는 게 뭐죠?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은 대주주 지분을 좀 더 챙겨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영업이익이나 실적을 봐야 되는 부분이 큰데, 작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세가 나왔어요. 물론 이번 연도 2분기 때 실적이 조금 낮게 나오면서 적자가 났던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이번 연도까지도 흑자전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시총이 매출에 비해서 너무 작은 부분, 이런 부분이 이번 이 호재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이 올랐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유심히 지켜보면서 흐름을 지켜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음 관심 종목도 자세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네, 그 다음 종목은 좀 제가 유심히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 좋아서냐? 아닙니다. 안 좋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됩니다. 네,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좀 자율주행 관련주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작정 매수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환기 종목인데 하는 일이 뭐냐, 안전주행 보조 시스템 구성하는 거리, 각도, 속도를 탐지하는 차량용 레이더 관련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 자율주행 관련주니까 무조건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 관리. 네, 그 말은 뭐냐면 종목을 보시면 이렇게 보면 환기라고 써 있습니다. 종목명 앞에 투자주의 환기 종목, 증거금 100%, 코스닥에 있는데 왜 환기 종목으로 됐냐라고 보면은 대표적으로 뭐 실적이 워낙 안 좋으면 이렇게 되는 모습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해드렸지만 우리가 시총 낮은 종목들을 볼 때 유심히 봐야 되는 건 뭐냐? 시총 1,000억 이하인 종목들을 볼 때 대주주 지분을 말씀해드렸죠. 네, 대주주 지분 정말 낮죠. 이런 종목은 사면 안 돼.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이, 봐야 되는 게 뭐냐? 바로 매출액이랑 실적입니다. 네, 매출액은 작년에 1,400억이 났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00억이에요. 네, 와, 이거 언제 다 우리가 다 하고 돈을 언제 벌죠? 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주가도 많이 떨어져서 지금 동전주입니다. 네, 1,000원 이하인 동전주고, 아까 보셨던 종목과 완전 극각인 모습이 나왔죠.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총이 낮은데 그래도 대주주 지분도 이 종목보다는 많고,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실적도 나와주고 있다. 하지만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환기 종목이고 이런 종목들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만 보고 바닥권에서 이제 돌파 시그널이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무작정 이런 종목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는 감사보고서 시즌에 크게 된통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 이런 환기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물론 좋은 종목만 알고 가져가면 좋겠지만 내 포트 안에 나쁜 종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종목을 좀 체크해 보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저는 제일 크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우리 시청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유념 있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장으로는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네, 이미지 레이더 전문 테크 기업이고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전장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네, 이름 자체도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면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이구나라고 하실 분들도 많고, 자율주행이다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모습세가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했던 부분인데, 상장하고 나서 많이 올라줬던 모습세도 있는데 지금의 주가는 어떻죠? 많이 떨어졌죠. 우리가 신규 상장 종목들을 지켜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상장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한 번 꺾이면은 그때부터 슉 꺾이는 모습세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반대로 상장하고 나서 쭉 빠지다가 그 다음부터 다시 올라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상장하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나중에 이 상승세를 다시 한번 복구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매물대가 생각보다 두텁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때 상장하고 얼마 안 났을 때 이 매물대, 지금 2만 원 이상의 매물대가 저는 아직까지도 먼 부분에 있다. 하지만 지금 가격대, 지금 11,000원 구간에서 매물대까지의 구간은 그렇게 큰 매물대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는 열려 있구나, 근데 저 자리는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2만 원 부분까지는 한번 노리면서 대응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시총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왜 낮을까요? 네, 아직까지 자율주행은 갈 길이 먼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이런 부분 있죠. 요즘 자동차를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크루즈 기능이다,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다 하면서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많은 카메라다 이런 부분이 달린 부분이 있는데, 아직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카메라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냐, 반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냐, 안 되는 차냐 비교해 봤을 때 아직까지도 택도 없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시장은 더욱더 커져갈 가능성은 있다. 근데 지금은 약간 태동기이기 때문에 시총이 낮은 종목들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종목도 봤을 때 시총이 생각보다 좋지는 않아요. 뭐 기술 특례 상장으로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을 위로 봐서 상장을 시켜줬던 부분, 근데
딱 이런 종목들은 상장하고 나서 실적이 어느 정도 찍혀줘야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주주 지분을 좀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이때까지 봤던 종목들보다는 대주주 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높다. 그리고 카카오 벤처스에서 투자를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좀 잘 반응을 하면서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카카오 벤처스가 투자를 했다는 거는 실적이 워낙 좋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시장을 살아갈 때 제일 많이 지켜봐야 된다. 시총이 낮은 종목을 볼 때 가장 강조해드렸던 게 대주주 지분인데 왜 대주주 지분이냐? 뒷배가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예, 이 기업을 계속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부분이 누가 있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카카오에서 어느 정도 도와주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저는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안 좋다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이 종목을 좀 더 보지 말고 다른 종목을 볼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 실적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는 뭐냐, 바로 대주주가 카카오가 있기 때문에 요 몇 년 동안은 괜찮게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카카오가 지분을 어느 정도 카카오 벤처스에서 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하면 그때 빠져나와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종목을 한번 지켜볼게요. 네, 그 다음 종목은 라이콤이라는 종목이에요. 제가 워낙 좋아하는 종목이고 이 종목 관련해가지고는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기존의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올 때, 로보택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상승세가 제일 좋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장에서 어떻게 보면 타격을 제일 많이 받았지 않나, 약간 세론의 느낌도 느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요즘 시장에서는 안 좋은 흐름. 근데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초소형 라이다 레이저 개발 및 판매인데 이게 저는 자율주행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콤 차트는 좀 더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오늘 장에서 딱 윗꼬리를 받으면서 확 떨어졌어요. 와, 기존의 로보택시 관련해 가지고 기대감을 불면서 상승 양봉을 만들었고 오늘 장에서 더욱더 올라갈 수 있었지만 나오고 나서 생각보다 26년이나 시간이 너무 멀다 하면서 매물대 소화를 못하고 쭉 빠졌는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왜냐? 이 종목은 아까랑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증거금률이 또 40%예요. 네, 이거는 아까 우리가 증거금률 100%만 봤던 종목들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유치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얘는 실적이 그나마 또 다른 종목들보다 아니면은 어떤 부분이 있어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실적도 보시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물론 적자가 나왔지만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인 흑자를 나왔던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지분 같은 경우도 60%가 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더 조정이 세게 들어오면은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HAL 만도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왜 말씀드리냐라고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시총이 낮은 종목들만 제가 말씀해 드렸잖아요. 근데 좀 시총이 무거운 종목들도 있다. 그런 종목 중에 뭐가 있냐? 바로 HAL 만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전장 부품 관련해가지고 개발비 생산을 많이 하는데 거의 뭐 현대차와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외적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어떻게 우리나라 제일 가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 부품 기업이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차선 변경, 자동 주차, 차간거리 이거 딱만 들어봐도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과 가장 밀접한 회사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주가도 어떻게 보면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세가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추세가 타면은 조금씩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바닥을 이제는 다졌다. 바닥을 다시 다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기지개를 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매물대가 이제 계속적으로 쌓였던 부분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만약에 이 종목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4만 원 밑에서 들어간 다음에 4만 5천 원 이하에서 수익을 보고 나오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탑픽 종목을 말씀해 드리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네. 네, 많이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종호 멘토가 어떤 종목을 제일 좋게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제일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제가 보는 종목들 어떻게 보면 힌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제일 시총이 낮은 종목들만 말하다가 그 다음에 어이없게 시총이 막 몇 조인 종목을 또 말씀해 드렸죠. 그러면 이제 나와야 되는 건 뭐냐? 딱 중간인 종목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명은 바로 모트렉스입니다. 네,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대장주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조금 물이 많이 빠지면서 시장에서 다른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언급이 많이 되면서 요즘에는 좀 힘이 약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원체 셌던 이유는 애플과 구글의 자율주행 인포메이터 플랫폼 기술을 인증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자회사에서 어떤 걸 아냐? V2X 기반. 이게 뭐냐면은 차량과 사물 간의 통신을 기반하는 화물차 군집 주행 시연에 참여를 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말씀을 해드린다면 내 앞차도 자율주행이고 내 뒷차도 자율주행인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 앞차와 뒷차에서 신호를 같이 두고 통신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앞차가 이제 나 브레이크 할 거야, 너도 이제 멈춰,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는 운전을 하면서 느꼈던 거, 깜빡이를 켜네, 그럼 이쪽으로 갈 거네, 브레이크 등이 나오네, 그럼 멈출 거야. 이런 부분을 우리 눈에서 했던 부분을 그 부분을 카메라보다 정확하게 통신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안정성은 더욱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율주행 도시가 나와야 이제 그때부터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트레이스는 워낙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는 시장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많은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우리 차에만 봐도 요즘에 카메라도 많이 달려 있고 레이더 센서도 있고 레이저 센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차선 이탈만 돼도 소리가 깜빡깜빡 거리면서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이 다 될 수 있는 거는 사람의 눈을 누군가가 대신하고 있다. 근데 그 눈을 대신하는 걸 떠나서 이제는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끼리는 통신이 된다. 라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이 더 이뤄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트렉스는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어요. 그럼 차트를 보고 재무제표도 말씀해드리면은 먼저 재무제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드릴게요. 네, 우리가 종목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였죠? 네,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해드려요. 시가총액이 약 3천억 이하인 2,800억 정도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을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웬만한 종목은 다 나와요. 코스닥 150 종목 중에 하나고 코스닥 우량기업이다. 이 우량기업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뭐냐면은 실적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적자나 이런 부분보다는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인증을 받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신용 비율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5%대 이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 증거금률이 30%면 워낙 튼튼한 기업이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대주주 지분이 얼마만큼 갖고 있냐라고 본다면 거의 약 40%가 좀 안 되는 30% 후반대를 갖고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더욱더 잘 돼야 나한테도 이득이 생기는 부분이고 워낙 좋아질 수 있다. 애정을 갖고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봤을 때 한기 종목이나 이런 종목 봤을 때 대주주 지분이 워낙 낮잖아요. 그리고 시총도 낮고 이런 종목들은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 회사가 망해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망해도 내 지분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배째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시총이 항상 종목을 볼 때 대주주 지분을 꼭 챙겨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뭐냐 바로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올라가고 있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해드리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뭐 22년도 비해서 23년도는 좀 떨어진 모습에는 나왔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좀 떨어졌는데 이번 연도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요즘 경기 침체다 우려다 하면서 자동차 판매가 상반기 때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모습에는 있지만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늘어난다고 하면은 좀 더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보면은 3천억도 안 되는 회사가 매년 50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기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나 이런 게 지금 뭐 하향 산업이냐라고 본다면 자율주행이 하향 산업은 아니잖아요. 아까도 2030년까지도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투자를 해도 괜찮은 회사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그 다음에는 가격대가 좋냐 안 좋냐를 봐야 됩니다. 그 말은 딱 나오죠. 네, 모트렉스 차트를 보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주봉이나 월봉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월봉 같은 경우는 네.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는 23년도가 더욱더 피크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전기차가 매출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전기차에는 어떻게 보면 반자율주행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면서 더욱더 속도가 올라간다 하면서 기대감을 많이 품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전기차가 많이 꺾이고 나서 이제 자율주행도 생각보다 같이 꺾였던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 자율주행 기술은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연기관에도 들어가는 부분이 크다. 우리가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첨단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서 전기차는 자율주행 이렇게 인식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에도 이 자율주행 기술은 다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는 많이 꺾였지만 지금은 저는 이제 이 꺾인 게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월봉상으로 보면은 이 가격대 어떻게 보면 상승이 나왔던 전 가격대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이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21년도부터 20년도부터 계속된 몇 년 동안에 있었던 가격대까지 나왔다는 거는 거의 바닥권이구나. 이 정도 가격대는 충분히 투자를 해도 괜찮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탑픽으로 된 이유지 않나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주봉상으로 봐도 한 번의 상승 이후로 지금은 하향 추세를 만들고 있다. 지금 추세를 보면은 하향 추세가 나오고 있죠. 고점과 그 다음 고점을 이어서 선을 그으면은 이 선을 못 넘어주고 있어요. 이 선을 이제 추세선을 넘어주면은 이 하락 추세가 이제 꺾이고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못 이기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재미없는 흐름입니다. 그 말은 자율주행은 단기적으로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된다. 테슬라가 먼저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 관련해서 언급을 했지만 다른 기업들도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테슬라가 다 돼야 나머지 기업들이 되냐? 이건 또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자율주행 시장은 계속적으로 커져갈 거고 그거를 테슬라가 어느 정도 맞춰서 하는 부분. 물론 전기차가 테슬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전기차 미래 자동차 시장은 테슬라가 강할 거야 하면서 이런 부분 26년까지는 테슬라가 못하니까 니네도 못할 거야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른 기업들도 또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기업들도 충분히 기술적인 발전은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일봉상으로 또 말씀해 드리면은 지금 이 하향 추세가 이제는 꺾이냐 안 꺾이냐 본다라면 저는 이제는 모아가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드렸던 부분이 가격대가 원체 떨어졌어요. 네, 지금은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11,000원, 11,000원에서 좀 떨어져서 10,000원에서 11,500원 구간 좀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고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굳이 무지막지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10,000원에서 1,500원 구간 좀 추세가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게 좋다. 지금 테슬라가에서 나왔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라고 보면은 로보택시 진짜 기대 많이 했는데 안 됐어. 너가 얘기했던 건 뭐야? 이제 버튼 한 번이면 우리 집까지 자동차가 온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뭐 뜬금없이 26년에 나오네. 내년에 나오면 더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기대감이 꺾여서 됐지만 항상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언제 다시 한번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오는 기업이고 저평가된 기업이기 때문에 10,000원에서 1,500원 사이에서는 매수를 한 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부분까지도 충분히 노릴 가능성이 있다. 물론 손절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이제 이 가격대에 들어간다고 하면 9,000원이 왔다라고 해서 손절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고 대응을 해야 돼요. 실적이 지금 계속적으로 2년 연속 500억 이상을 찍었는데 그 말은 이제는 다시 한번 400억, 300억까지도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는 좀 시장 상황이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빠질 필요는 있겠지만 실적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계속적으로 들고 가는 전략도 괜찮다. 그만큼 코스닥에서 우량 기업인 기업 이런 기업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오늘 테슬라의 로보택시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는 탑픽으로 모트렉스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어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관련해가지고 자율주행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많은 기대감을 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나오고 나서 너무 안 좋았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세론인지 아닌지는 결국엔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들이 있고 어떤 종목들을 유심히 피해가야 되고 어떤 종목들이 더욱더 빛을 발할지 이런 종목들로 집중적으로 가는 게 저는 좋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은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도 되게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이제는 카메라 여시고 QR코드로 입장을 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들을 보다 자세하게 말씀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로보택시 하면 모트렉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